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인터라는 애가 뭐냐? 영어로 쓰면 포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포인트라는 건 이제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물론 명사일 때는 이제 뭐 점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가리키다 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뭐 사람은 아닐 거고 어쨌든 가리키는 무언가일 텐데, 그러면 뭘 가리키는지 한번 보자면, 이 포인터라는 애는 변수를 가리키는 애예요. 자, 그래서 변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이고, a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저장했다고 쳐봐요. 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 램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램 어딘가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 그 저장돼 있는 칸의 이름을 a라고 하자. 약간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a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요. 포인터도 똑같이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램에도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보통 ptr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포인터에 세 글자를 따서 ptr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자, 그러면 이 값에, 이 칸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a가 a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a의 주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소. 이 주소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칸이 쭉 이렇게 일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칸들이 전부 다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그죠? 그러니까 그 매겨져 있는 번호를 갖다가 주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152번째 칸이다. 1152번째 칸이다. 그 칸 안에 20이라는 게 저장이 돼 있고 그 칸의 이름이 A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칸의 이름이 A이고, 그러면 PTR 이제 A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PTR 이렇게 A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안에 1152라는 값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그러면 포인터는 A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였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포인터는 변수를 가리키는 애고 변수의 주소가 저장이 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인터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죠? 포인터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int main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int main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 일단은 int a에다가 20을 넣어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a라는 공간에다가 20을 집어넣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int 하시고 별표, 그 다음에 포인터 언더바죠. 이게 언더바 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포인터 하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는 int하고 뭐 변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포인터는 이렇게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줌으로써 보통 변수와는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차 c는 뭐 h다 이런 값을 저장을 했을 때, 그러면 이 c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 별표 하고 포인터 언더바 c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가리킬 변수의 형을 일단 적어주고, 가리킬 변수의 형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하고 포인터의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포인터를 선언을 하는 거죠. 포인터 선언할 때 별표 하고 포인터 이름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뭔가를 해볼게요. and a.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스캔F에서 보셨죠? 스캔F에서 맨날 a에다가 뭐를 입력을 받을 때 and a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and a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이 and a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을 ptr 언더바 a에다가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and a, 이제부터 and가 나오면은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nd 어쩌고 and 뭐 a 이렇게 하면 a의 주소값 이걸 말하는 거고요. and main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main의 주소값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and 뭐 예를 들어서 차 아까처럼 차하고 c 이렇게 있었고, 여기다가 h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and c 이렇게 하면은
C의 주소값, 즉 요 변수의 주소값. 그러니까 무조건 AND가 나오면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주소를 포인터 A에다 저장해라. 아까 했던 말이죠. 포인터에는 A의 주소가 들어간다. 요거를 지금 포인터 A라는 포인터에다가 A의 주소값을 집어넣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포인터 A에는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하고 ptr A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1636984 여러분들은 아마 다르게 나오셨을 겁니다. 똑같이 나오시면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1636984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결국에 1636984라는 거죠. 또다시 실행시키면 아마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1637008 계속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1834488 뭐 이런 계속해서 다른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실행시킬 때마다 램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 A라는 변수를 만들 때 그 위치가 램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그냥 변수의 주소값은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printf를 4개를 해볼게요. 처음에 A의 값 %d \n 그러니까 A의 값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의 주소값을 출력하려면 A의 주소값 요 사이시옷 붙여줘야 되는지 안 붙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붙여줄게요. A의 주소값은 AND A라 그랬죠. A의 주소값은 AND A입니다. 그 다음에 printf 하고 ptr A에 저장된 값 이렇게 하고 %d 하고 자 ptr A라는 애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와요. ptr A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요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제 새로운 표현을 쓸 건데 어떤 거냐면요. 별표 ptr A라고 해볼게요. 자, 이 별표라는 애는요. 여기 있는 별표랑은 의미가 달라요. 지금 여기 있는 별표는 ptr A라는 애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ptr A라는 애가 포인터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별표를 쓴 거고요. 여기 있는 별표는 지금 선언이 아니잖아요. 선언이랑 지금 여기 구별이 가시죠. 선언할 때는 이렇게 int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오는 거고 지금은 포인터 A라는 애를 뭔가 사용을 하려는 그러는데 앞에 별표를 붙인 상황이잖아요. 여기 있는 별표의 의미는 그럼 뭐냐? 라 그러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ptr A가 가리키는 변수 자체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랑 같은 거냐면요. A라고 쓰나 별표 ptr A라고 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A라고 쓸 것이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포인터를 쓰는 목적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 목적은 아직 안 알려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 라는 것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별표 ptr A라는 값은 뭐라고요? ptr A가 가리키는 변수 그거의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실행을 시켜주면은 A의 값은 20이래요. 그죠? A에다 20을 저장했으니까. 근데 A의 주소값은 1636216이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ptr A에 저장된 값도 1636216이죠. 왜냐하면 ptr A에다가 지금 A의 주소값을 저장한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ptr A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은 20입니다. 그죠? ptr A가 지금 A의 주소값을 ptr A 안에 저장을 함으로써 ptr A는 A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ptr A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은 당연히 A의 값인 20이 출력이 되게 된 거겠죠. 그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ptr이 가리키는 변수를 계속해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럼 변수가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A에다 10을 저장을 하고 B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20을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별표하시고 ptr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요런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은 A의 주소값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intf 하고
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 이렇게 한 다음에 뭐죠? 별표 PT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PTR이 가리키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별표 PTR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TR은 이제 바꾸는 거예요. 변수도 처음에 10이었다가 나중에 뭐 15로 바꿔도 되고 다른 값으로 바꿔도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A의 주소값을 PTR 안에다가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B의 주소값을 PTR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빠르게 적어보고 바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10. 그 다음에 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20이죠. 왜요? PTR이 처음에 A의 주소값을 저장한 상태에서 PTR은 A를 가리키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PTR이 가리키는 변수, 즉 A에 저장된 값은 10이어서 10을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PTR 안에다가 B의 주소값을 저장한 상황에서 PTR이 B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러면 PTR이 가리키는 변수, 즉 B에 저장된 값인 20을 출력을 하게 된 거겠죠. 그죠? 간단한 예제였고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A에다 10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int 별표 PTR 이렇게 선언을 하고 PTR에다가 A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PTR이 A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별표 PTR은 2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PTR 자체의 값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표 PTR이라는 애는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요거랑 똑같다 그랬죠. PTR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변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PTR은 지금 A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PTR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 자체에다가 20을 저장하자 하면은 결국에 A에 20을 저장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을 거고, 그럼 이제 요 연산을 한 전후에 A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의 값 A 그 다음에 printf 하고 A의 값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A의 값은 10이었습니다. 10이었다가 PTR이 가리키는 변수, 즉 A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라고 한 다음에 A의 값을 출력을 했더니 20이라고 출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예제였고요. 자, 이번 예제는 실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PTR 이렇게 하고 PTR에다가 A의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별표 2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int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터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PTR이라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에는 PTR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이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는 A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6개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되게 귀찮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따라 적어주세요. A의 값은 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의 주소값은 뭐냐 %d 하고 A의 주소값, 그 다음에 printf PTR에 저장된 값은 뭐냐 PTR, 그 다음에 printf PTR의 주소값은 뭐냐 라고 하고 end PTR, 그 다음에 printf 하고 PTR의 값은 뭐냐는 6개가 아니고 5개네요. PTR 자, 요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에는 10이 저장돼 있죠. 그 A의 주소값은 1834540이래요. 1834540이고,
그리고 ptr 안에는 지금 A의 주소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1834540이라는 값이 ptr 안에 저장이 돼 있고, ptr이라는 포인터 역시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주소값을 갖고 있겠죠. 그 주소값이 1834528이래요. 오,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네요. 그죠? 그 1834528이라는 주소값을 ptr이라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준 거죠. 그죠?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을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ptr은 ptr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표가 붙게 되면은 ptr이 가리키는 뭔가를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ptr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게 ptr이기 때문에 ptr에 저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별표 2개를 붙여볼까요? 별표 2개를 붙이면 결국에 별표 1개만 있을 때는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별표 1개 ptr은 ptr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ptr이니까 별표 이 전체는 별표 ptr, 즉 A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 ptr을 쓰게 되면은 1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tr이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 포인터라는 애가 안타깝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C++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간에 한 80%도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은 돌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포인터라는 애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포인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